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면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일본 경제의 위험이 크다, 오히려 일본은 곧 망할 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저는 미국에서 한 7, 8년 전부터 그 말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런 말이 다시 크게 뜨고 있는데, 한 두 달 전만 해도 일본 GDP가 6% 자랐다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투자자들은 일본의 경제 상황을 나쁘게 보고 일본에서 경제 붕괴가 나면 미국이랑 세계 경제도 일본 따라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처음에 왜 일본 경제가 붕괴될 거라고 말이 시작했냐 하면은 일본의 부채 문제 때문이죠. 2022년 IMF 추정을 보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261%였습니다. 미국보다 2배로 큽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50%입니다. 일본은 거의 30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경제를 살리려고 1990년에 한 52%였던 GDP 대비 부채를 261%로 올렸는데요. 일본 인플레이션이 되게 낮아서 아니면 마이너스였어서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걱정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Modern Monetary Theory 또는 짧게 MMT라고 부르는 경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되게 쉽게 말해서 경제가 강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까지 국가가 벌은 수익보다 더 많은 돈을 계속 지출해도 괜찮다고 그러니, 일본은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현재 261% GDP 대비 부채가 된 거고, MMT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본의 높은 부채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그런데 잠깐 참으로 경제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내가 말한 것 듣고 일본이 하는 게 재정 정책이 아니고 통화 정책이니 MMT가 아니라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본 중앙은행도 자기네가 하는 게 MMT가 아니라고 말한 적 있죠. 중요한 것은 일본이 하는 게 MMT가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일본은 MMT 말대로 자기네들은 국가 수익보다 돈을 더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 붕괴가 된다는 말은 부채 상황으로 시작된 거고,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 붕괴 온다는 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 수입한 물건 가격은 합쳐 60.7% 올랐는데, 일본 수출 물건 가격은 똑같은 시기에 27.7% 뿐이 안 올랐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 인플레이션은 올해 1월에 41년 만에 제일 높은 4.3%에서 지금은 3%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월급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일본 시민들의 실질임금은 10개월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33%로 최저치로 떨어지고, 기시다 정부 지지율이 제일 낮게 하락하니까 미국 날짜로 11월 2일에 기시다 정부가 반직 관적으로 인플레이션 퇴치 위해 1130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승인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기시다 정부는 필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뜻은 일본 경제에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전 일본 중앙은행은 10년 국채 금리를 1% 넘게 허용한다고 말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드디어 엔화율이 150 이하로 떨어졌긴 떨어졌지만 일본 중앙은행 발표에 150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며칠 후 미국 페드가 금리를 안 올린다고 발표한 말 다음에 달러가 떨어진 거라, 일본 인플레이션이 3%인데 10년 국채 금리를 1% 넘게 허용한다고 발표해봤자 별로 엔화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파워 연준 의장 연설을 금리를 이제 안 올리겠다고 들은 투자자들이 많았죠. 파워 연설 후 미국 국채 금리 많이 떨어졌고,
TLT 많이 올라갔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는데 파월 연중 의장 연설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많은 투자자 생각과 다르게 페드는 금리 올리는 게 끝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씨는 페드가 금리를 7%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전 영상에 미국 정부 지출이 되게 심하게 크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미국 정부는 올해 마지막 3개월에 7,760억 달러를 빌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8,160억 달러를 더 빌릴 걸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안 올라갈 거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이미 다이먼 씨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맞게 봅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56%인데 더 올라가고 일본은 10년 국채 금리를 약 1%에 남겨두면 엔화는 더 떨어지는 겁니다.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유명 위스키 산토리 위스키 아시죠?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한 병에 어이가 없는 10억 원 넘는 위스키를 판매하는 회사. 판매 세금을 더하기 전에 10억 원. 산토리 CEO는 일본이 국채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면 엔화가 170까지 떨어질 거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냥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한 방울 무게가 0.05ml랍니다. 이 위스키가 750ml이니까 한 방울에 약 73,200원이에요. 한 방울에 73,200원. 판매 세금 더하기 전에. 어쨌든 산토리 CEO는 엔화가 17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평범한 일본인한테는 수입품이 훨씬 더 비싸지니까 큰 피해가 오는 거죠. 특별히 피할 수 없는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보통 일본인들 삶은 힘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금리를 미국 비슷하게 올려야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금리는 올리긴 올려야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부채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일본한테는 큰일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10년 금리가 한 0.17에서 0.42%였을 때 일본은 영당 징수한 세금 22%를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공공사업, 교육, 국방 분야 합친 것보다 7%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어떻게 미국만큼 올립니까? 일본 상황을 좀 가깝게 팔로우하고 MMT를 믿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제일 큰 액수를 가지고 있으니 괜찮다. 오른손이 왼손한테 돈 주는 거랑 똑같다. 미국에도 MMT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 제일 큰 액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말인데 그래도 BOJ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부채는 53%입니다. 47%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OJ가 일본 정부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없었던 걸로 하자 해도 JP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씨가 말하는 대로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은 만약에 10년 금리가 미국 정부 지출 때문에 1980년대처럼 10% 넘게 가면 부채 53%가 없어졌다 해도 그래도 일본 GDP 대비 부채는 높은 130% 정도인데 미국 금리 맞추려고 올리면 일본이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금 수입을 대부분 국가 부채 갚는 데 쓰는 겁니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특별히 아베 총리 때부터 노력한 게 2차 전쟁 후에 만든 일본 헌법을 바꾸고 일본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엔화 약세로 그 오랫동안 계획된 군사력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일본은 금리를 미국만큼은 못 올려도
지금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일본이 여태까지 세계에 투자한 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 주식시장에 한 6천억 달러를 투자해 있고 일본 사람들은 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낮은 일본 이자에 돈을 빌려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캐리 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게 자세히 얼마나 큰지는 최근 데이터를 못 찾았는데 2008년 때는 한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였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랑 일본인들이 한국 IMF 때처럼 그 많은 돈을 일본에서 다시 끌고 오면 미국 주식시장이랑 세계 경제는 되게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일부 투자자들 중에 일본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려면 크레딧 이벤트가 있어야 될 거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달 전만 해도 중국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국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일본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채 상황과 이자 지급 지출이 일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도 없는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지금 이대로 가면 나중에 미국이 어떻게 부채 상황과 이자 지급을 내냐고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여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